68세 시어머니가 4살 손주를 2년 넘게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며느리가 잠깐만 부탁드려요 라고 하더니 어느새 몇 년이 흘러버린 경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조용한 증거 수집, 치밀한 준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혹시 황혼 육아로 힘드신 분들, 가족 관계에서 경계가 모호해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분옥 68세 할머니입니다. 온화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죠. 그리고 과묵하지만 결정적 순간엔 단칼에 정리하는 강도일 71세 할아버지. 이 부부가 겪게 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서진 36세. 겉보기엔 완벽한 워킹맘이지만 속내는 어떨까요? 아들 강민재는 39세로 갈팡질팡하다가 늦게 철드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4살 손주 강아람. 이들의 인연 8개월간의 기록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아침 7시 정분옥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거실 바닥을 보시면 놀이매트와 약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아이용품과 노인용품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많은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죠. 할머니는 작은 기침을 하며 중얼거립니다. 요즘 기침이 자주 나와서 걱정이에요. 하람이 반찬은 김말이 넣자.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벌써 손주의 취향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2년 넘게 키우다 보니 엄마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옆에서 혈압계를 보던 강도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도 혈압약을 드시는 나이죠. 당신 기침이 심해. 오늘은 며느리에게 맡기자.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 가능합니다. 오늘 회식이라며? 또 늦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잠깐만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말이에요.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립니다. 시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하트.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정중하지만 어딘가 일방적인 이런 메시지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 윤서진이 나타납니다. 명품 가방에 하이힐까지 완벽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에요. 36세의 그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장인입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하람이 낮잠 재우고. 영어 동화 들려주세요. 보세요. 처음엔 엄마라고 하다가 어머니로 고쳐 말하네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관계의 미묘함이 드러납니다. 차 키를 던지듯 건네며 서둘러 말합니다. 저 갈게요. 늦으면 안 됐거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진아, 병원 예약은 어떻게 하지? 하람이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인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잘 아시잖아요. 저 오늘 세미나 있어서요. 회사에서 저 믿고 맡겨서. 웃으며 사라지는 며느리. 할머니는 한숨만 쉽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이었는데 어느새 전담 육아가 되어버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가 약봉지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 약 또 빼먹었지? 68세의 나이에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까지 챙겨 드셔야 하는 할머니인데 손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하람이 병원 다녀오느라 오늘도 며느리는 얼굴만 비치고 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쌓인 피로가 느껴집니다. 잠깐만이 몇 년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담 육아를 하는 경우가 상당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잠깐만요라고 하더니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버린. 댓글로 비슷한 경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어린이집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하람이 늦게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식이다, 야근이다, 출장이다. 이유는 항상 있죠. 네, 괜찮아요. 할미가 갈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은 쓰라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하람이만 항상 할머니가 오시거든요. 어린이집에서 하람이를 데려오는 길 관절염 때문인데 아이와 함께 걷다 보면 자꾸 아이 보폭에 맞춰야 해서 더 힘들어요. 할미 아픈가? 4살 아이도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 정도입니다. 아니야, 하람아.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서진의 회사 앞 저녁 시간 할머니와 하람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인데 서진은 동료들과 회식 장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와, 진짜 슈퍼맘이네. 회사도 육아도 완벽. 동료들의 칭찬에 서진이 겸손한 척 대답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다만 엄마가 좀 도와주시긴 하지만요. 멀리서 일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엄마? 내가 엄마야? 도와주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아플까요? 2년 넘게 전담으로 키우고 있는데 도와주는 정도로 표현되는 현실. 회식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와 하람이는 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람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온 간식을 주고 졸린다고 하면 할머니 무릎에 눕혀 재워주시죠. 서진이 취한 상태로 차에 타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일찍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내일도 늘 똑같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평소에 꼼꼼한 성격의 할아버지답게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달력에 기록해. 맡아준 날짜, 시간, 병원 간 날, 비용. 다 적어두자. 복수하려고? 할머니가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우리 기억이라도 정확히 지키자. 나중에 이게 다 흐릿해질 테니까. 할아버지의 말이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사실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죠. 명절 전날 부엌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온 가족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어디 있을까요? 네일아트 받으러 갔답니다. 서진이 저녁에 와서 맛을 보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갈비찜 간이 약해요. 다시 해주세요. 하람은 매운 것 못 먹어서요. 이미 3시간 넘게 끓인 갈비찜인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대답합니다. 서진아, 내가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전 이미 엄마인데요. 어머니가 베이비시터는 아니잖아요. 이 말이 나올 때 할머니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비용은 못 드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죠.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을 할머니는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 중 70% 이상이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신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68세, 71세의 나이에 6살 아이를 돌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비 오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서진이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라며 목소리도 크고 몸짓도 과격해지네요. 하람이 손을 대충 잡고 있는데 아이가 지루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언제 끝나?
조용히 해. 엄마 일하는 중이야. 통화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하람이가 신호가 바뀌자 혼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처 다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가 또 바뀝니다. 하람이가 차도 한복판에서 멈춰 서는 순간 차 경적이 크게 울렸습니다. 끼익. 급브레이크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아이 조심하세요. 정신없이 뭐 하세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서진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람아, 왜 그래?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행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애들이 원래 이래요. 말을 안 들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강도일 할아버지였습니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히 본 거죠.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꽉 쥐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다칠 뻔한 상황을 본 충격도 크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본 실망감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람이가 차에 치일 뻔했어. 그런데 서진이는 통화만 하고 있었다고.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람이가? 다행히 운전자가 빨리 멈춰서 안 다쳤지만 정말 아찔했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건 또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안전이 위험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람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건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 체중이 지난번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수면 패턴도 불규칙하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주 보호자가 누구세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제가 할머니가 주로 돌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께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고 부모와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처방전만 빨리 주세요. 회사에 가야 해서.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처방전만 달라니요. 부모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바빠서요. 서진이 처방전을 받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만 남아서 의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했죠. 집에 와서 하람이를 재우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2년 넘게 정성껏 돌봤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하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와서 할머니 손을 잡아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하람이가 아프다는데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대신할 수는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뭔 소리야? 우리도 이제 나서야 해.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하람이도 우리도 다 망가져. 복수하자는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정리야. 제대로 된 정리.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68세 할머니와 71세 할아버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시작된 거죠.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2년 8개월. 하지만 손주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참고 지내셨을까요? 아니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서셨을까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온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작은 식탁 위에 각종 메모와
서류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날짜, 시간, 메시지 캡처, 사진, 병원 영수증, 어린이집 연락장까지. 치밀한 기록의 시작이었어요. 증거는 사실을 말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할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터득한 노하우죠. 중요한 일일수록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가 우선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할머니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람이의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복약 시간까지 모든 걸 카메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응. 나중에 말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 매일매일의 기록이 쌓여갑니다. 3월 15일 아침 7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서진 급히 출근. 저녁 9시 30분 귀가. 3월 16일 하람이 감기 증상. 병원 동행. 서진 회식으로 불참. 3월 17일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 서진 출장으로 할머니 참석. 이런 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사실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새삼 놀랐을 거예요. 정말 거의 매일을 맡아서 돌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평소에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민재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어린이집에도 가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하람이를 데리러 온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거의 매일 오셨죠. 출석부를 보니까 정말 할머니가 온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간혹 할아버지가 오신 날도 있고 민재가 온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서진이가 직접 온 날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혹시 이런 기록들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필요하시면 출력해 드릴게요. 하람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할아버지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요즘 황혼 육아 문제로 상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 상황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는 조부모에게 양육 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 정서적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부모에게만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아이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육 환경 개선 요구, 돌봄 시간 제한, 비용 분담 협의, 합의 불이행 시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고요.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 환경 개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일은 가급적 가족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좋겠죠. 우리도 그걸 원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더라고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갈 거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집에 와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년 8개월간의 기록, 병원비 영수증들, 어린이집 출석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방대한 양이었어요. 이렇게 많았나?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하나씩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2년 8개월이란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달력을 펴놓고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년 8개월 13일. 총 1013일 중에서 우리가 맡아서 돌본 날이 987일이야. 거의 97%에 해당하는 날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담당했던 거예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제 준비 끝났어. 내일부터 시작하자. 보세요. 이게 바로 준비된 어른의 대응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경험 있기에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월요일 아침 아파트 현관문에 A사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하려다가 그 종이를 발견했어요. 이번 주부터 돌봄을 중단합니다. 하람이 등하원, 식사 준비, 병원 동행은 부모님 책임으로 진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가족 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강도일 정분옥. 서진이 그 종이를 보고 당황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2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니까요. 뭐야 이게? 장난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서진이 급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 붙어있는 종이가 뭐예요? 적힌 대로야. 저녁에 와서 얘기해. 그런데 갑자기 왜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건 내일이고 하람이는 내 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면서도 차가웠죠. 드디어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가족회의 시간이에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재는 서류 뭉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걸 다 기록하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2년 8개월간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 돌봄 일지, 병원비 영수증, 어린이집 출석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까지 2년 8개월 13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너희를 도와준 거지 의무를 다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지. 서진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결국 돈 문제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돈 얘기는 내가 처음 꺼낸 거야. 우리 얘기는 하람이야. 할아버지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오늘부로 우리 돌봄은 중단한다. 이후에 필요하면 시간과 범위, 비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자.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부모에게 시간당 요금이라니? 정말 웃기네요. 서진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더 강력했어요. 내가 우리를 베이비시터라고 했잖아. 그럼 그 룰대로 하자. 정말 통쾌한 순간이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민재가 뭔가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다음 날 서진의 회사에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진 씨, 주말 워크숍 참석 가능하죠? 애는 시부모님이 봐주시고. 동료의 당연한 질문에 서진이 자동 반사로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아, 그게. 그때 다른 동료가 핸드폰 뉴스를 보여줍니다. 요즘 황혼 육아 문제가 심각하대요. 조부모 건강 위협까지 간다니?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민재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직접 돌볼 거예요. 하람이 데리고 갈게요. 아이용품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온 민재를 보고 동료들이 수근거렸어요. 오늘은 아빠가 오셨네? 내가 말하던 그 슈퍼맘. 사실 거짓말이었잖아. 민재의 직설적인 말에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동료들 앞에서 만들어온 완벽한 워킹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어린이집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바람 치는 날 서진이 허둥지둥 나타났어요. 하람아, 엄마가 왔어. 하지만 아이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오시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니까 낯설었던 거죠. 담임 선생님이 차분히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부모님이 직접 오시기로 들었는데 준비는 되셨나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서진은 우산도 제대로 못 챙겨서 비에 흠뻑 젖었어요. 아이 우산은 있는지, 여벌 옷은 챙겼는지, 간식은 준비했는지. 할머니가 늘 신경 썼던 세세한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회사에서 워킹맘 롤모델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 서진이 얼마나 이런 자리를 좋아했는지 아시죠? 대강당에 100여 명의 직장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라가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의 윤서진입니다. 오늘은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해요. 박수 소리와 함께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과 체계적인 시간 관리로 지금의 저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사회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구체적인 육아 팁이 있으시다면?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에게 집중할 시간과 일에 집중할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 분옥, 도일이 조용히 들어와서 맨 뒤쪽에 서 있었어요. 서진이 그들을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다행히 시댁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민재가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서 발표하시는 분이 제 아내인데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발표자의 남편이고요. 뒤에 계신 두 분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아내가 말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민재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년 8개월간의 돌봄 기록, 병원비 영수증들, 어린이집 출석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아내는 균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희 부모님이 97%의 육아를 담당해 오셨습니다. 웅성웅성 관중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재,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68세, 71세 부모님이 4살 아이를 2년 넘게 전담으로 돌봐오셨어요. 제 아내는 그 사실을 약간의 도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등원 할머니 987회, 엄마 26회. 마이너스 병원 동행 할머니 45회, 엄마 3회. 마이너스 학부모 상담 할머니 12회, 엄마 0회. 이 숫자들을 본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거짓말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진짜 워킹맘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혼자 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이죠. 할머니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주를 돌보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의무는 아니었죠. 며느리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진실되게 살아가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박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어요. 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허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세미나가 끝나고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누군가는 실망의 눈빛을 보냈어요. 서진 씨, 몰랐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셨는 줄. 그동안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었다니. 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으로, 숫자로 증명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 앞 골목에서 서진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하람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인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서진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온 후 집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요즘 서진이 직접 육아를 하게 되면서 할머니도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씩 찾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서진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나타났습니다. 36세 어른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작아 보였어요.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진의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서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몸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세미나에서 모든 게 공개된 후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하람이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만 해봐도 정말 힘든데 어머니는 2년 넘게 말을 하다가 서진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진짜로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나서야 할머니의 고생을 알게 된 거죠. 할머니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우리도 선을 넘었고 너도 넘었어. 서로 다 잘못이 있었던 거야. 이 말이 서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도 잘못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더 미안하고 죄송했던 거죠. 이제 다시 선을 그으면 돼.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서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부터 생각해봐. 할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변화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서진아, 이걸 보자. 할아버지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시간과 범위, 비용을 명확히 명시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람이에게 해가 되는 일이면 무조건 중단하는 거야.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이너스 돌봄 요청은 최소 3일 전 사전 협의. 마이너스 응급 상황 외에는 하루 4시간, 주 3회 이내. 마이너스 시간당 돌봄비 지급 및 교통비, 식비 별도. 마이너스 아이의 안전과 건강에 해가 되는 상황 시 즉시 중단. 마이너스 매월 돌봄 현황 점검 및 조정. 서진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어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새삼 부끄러워졌던 거예요. 네? 이런 걸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막연하게 부탁드렸네요. 서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건 자신의 변화를 약속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36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깨닫고 뉘우쳐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제가 엄마답게 어른답게 살겠어요. 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엄하지만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때 집 안에서 하람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가셨고
서진도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하람이 방에서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할머니, 이제 엄마도 책 읽어줄 거야? 하람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아이도 최근의 변화들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응, 하람아. 이제는 엄마도 하람이랑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함께 놀자. 와, 그럼 더 재미있겠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어른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맞아. 하지만 하람아, 각자 지킬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선? 그게 뭐야? 4살 아이에게는 어려운 개념이었겠지만 할머니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람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어른들이 그어놓는 약속선이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 말이야. 아, 그럼 나쁜 일은 안 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고마워하고 받을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문틈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듣던 서진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만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던 거죠. 이 순간 서진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36세가 되어서야 말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의존하고만 있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몇 주 후 공원에서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은 아침, 민재가 하람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뒤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계시고요. 아빠, 오늘 일찍 데리러 와? 응, 하람아. 아빠가 데리러 갈게. 엄마도 올 거야? 엄마도 이제 일찍 와. 하람이랑 놀 시간을 만들고 있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는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빠고 서진이가 엄마야. 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다만 그 사랑에도 경계가 있다는 걸 배운 거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주말에는 우리 둘이 여행도 가자.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아니야. 우리가 40년 넘게 모은 우리 시간으로. 둘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퇴근 후 하람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람아, 엄마랑 같이 계란 후라이 만들어 볼까? 응. 엄마 요리 잘해?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우고 있어. 민재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줄이고 가족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있는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사과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할머니, 왜 사과 모양이야? 하람이가 궁금해하자 할머니가 초에 불을 붙이며 말합니다. 사과는 늦게 익어도 달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달게 익으면 돼.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바로 시작이야. 모두가 함께 촛불을 불어 끄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68세 할머니와 71세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황혼 육아로 힘드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서진도 결국 깨달았죠.
진짜 독립적인 어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짜 좋은 엄마가 되려면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민재처럼 방관하고 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들끼리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가족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4살 하람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동도 결국은 손주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요즘 황혼 육아를 경험하는 조부모가 전체의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담 육아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죠. 이런 현실에서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과는 늦게 익어도 답니다. 여러분의 용기도 여러분의 변화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경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됐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 집도 비슷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거든요. 황혼 육아로 힘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선을 그어도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가족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여야 해요. 그런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